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12월 달 딱 중반이네요. 이미 다음 주, 이번 주 지나가게 되면 거의 이제 연말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번 주가 뭐 올해 장에 가장 큰, 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예, 고용지표, 그 다음에 11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그 다음에 영국은행, 영란은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9일 날 저녁에 나오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줄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미국의 고용 시장에 관련된,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지표 나오고, 유럽은행, 그 다음에 영란은행,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의 파고를 또 줄 수도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바짝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주말장에 특히 실버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전체적으로 보면 폭락 수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전장과 대비를 해보면 큰 차이는 안 난다. 등락은 심했지만 소폭 하락했다. 그리고 조정받고 난 이후에 아시아장에서 바로 반등의 그림이 나왔죠. 예, 이런 부분은 예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역시 골드도 실버만큼 조정 안 받았지만 하락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골드는 전일 대비해서 상승하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상승 추세를 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상승 국면을 그렸는데 오히려 실버가 먼저 발동하고 그 다음에 골드가 따라가는, 최근 들어서 실버가 선행지수 역할을 하고 골드가 따라가는 이러한 형태 시장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버가 크게 조정을 받은 이유가 있죠. 제가 주말장에 차트 설명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항상 고점에서는 조정 물량 나옵니다.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데, 이날도 실버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뚫었죠. 64불 71센트를 현물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 물량이 나오는 데다가 지금 이제 선물 시장에 CME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10%를 인상을 했죠. 예. 증거금 인상을 하면서 선물 시장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수익 실현물 현물과 같이 빠진 겁니다. 그 상당히 크게 빠졌죠. 최근 들어서 가장 지금 4시간 본 기준으로 하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약 한 6% 가까이 빠졌죠. 그 폭락 수준의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아침에 바로 돌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 증거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좀 드리기로 하고, 지금 시장은 상당히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주말 마지막이죠. 금요일. 요즘 이상하게 금요일날 스펙타클해집니다. 금요일날 일본 중앙은행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캐리 청산의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제가 주말 리포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부분은 이제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서 알 것이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확장 국면과 청산 국면, 중간 이제 균열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제 엔캐리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죠. 그게 한 3개 정도가 나오면 균열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딱 그 조건이죠. 지금 현재 엔화와 달러 대비 그게 첫 조건. 두 번째가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세 번째가 일본 중앙은행에서 시그널을 내보내죠. 그 조건 세 가지가 딱 맞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4가지가 되는 것이고, 조건이 마지막에는 세계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가장 연결고리 약한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리턴되는 그게 5가지 조건이 엔캐리 청산에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그 토요일 날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말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락은 이거 엔캐리 영향 아닌가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시장이 선 대비하지만 골드 실버 시장을 보면 엔캐리의 영향이 가장 맨 뒤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 얘기냐면 안전자산에서는 자금이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간 순서로 보면 오히려 뒤에고, 오히려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영향을 받겠죠. 골드도 그렇고 실버도 그렇고 엔캐리 영향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이 엔캐리 이 청산이 자금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버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실버가 조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골드도 엔캐리 자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짝 조정한 이후에 골드 실버는 크게 또 상승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에서는 골드 실버는 단기적인 영향을 받지만 오히려 호재가 더 맞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뭐 주말장에도 댓글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반을 털어야 됩니까, 지고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댓글도 주셨는데 내가 불안하면 일부는 수익 실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이제 중간에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팔았다가 다시 매수를 할 때에 그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 보면 들고 있는 게 나을지, 이 청산 일부를 청산하고 가는 것이 나은지, 들고 가는 것이 나은지 잘 계산해서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율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빠지고 있는데, 지금 환율의 문제가 이제 현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엔화가 그렇게 되면 다 팔고 나가게 되면 우리 환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환율은 달러와의 계산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죠.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 달러가 빠지겠죠. 그러면 달러가 빠진다고 지금 우리 원화가 빠지느냐, 안 빠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또 물론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주겠죠. 지금 이제 우리 환율이 지금 147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강세인 줄 아는데 이 반대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하고 우리 원화하고 바꾸는 막 교환 비율이라고 봐야 되는데, 밑에서는 지금 1470원에 1달러를 교환하는데 지금 1476원에 교환하니까, 그럼 달러가 약세로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추세를 봐보면 이 달러가 떨어져도 환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영향이기 때문에 환율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뭐 한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수급되게 되면 우리 한국으로 많이 떨어지면 환율이 떨어질 거고, 달러가 지금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환율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 수출 결제 자금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달러는 환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또 국민연금에서 이 달러를 갖다가 많이 매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환율이 조정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의 영역이다. 여러 영향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게 뭐냐? 지금 연말에 이제 결제 지금 뭐 수출입 이런 경우에 연말 결제가 지금 시행이 되겠죠. 물론 골드 실버 시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 지금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을 대체적으로 골드를 매도를 해서 뒤에 조정을 좀 합니다. 그런 어떤 이제 테크닉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즉 뭐냐, 우리는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이런 이 수출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가공에 올리죠. 외국을 수출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지금 이제 월말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결제 달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이런 형세 추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환율은 뭐 정부에서도 관리를 한국은행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신경 많이 쓰죠. 환율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이거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잘 하겠죠. 지금까지 하는 거 봐보면 한국은행 총재 중에 가장 어설픈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믿어야 되겠죠. 자, 골드 실버 시장은 어쨌든 주말장에 뉴욕장에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다. 제가 볼 때는 건전한 조정을 받았다. 고점 수익 실현 물량도 있지만 CM에서 선물 증거금을 높이면서 영향이 컸다, 더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조정할 때는 또 내지는 세력들은 뭔가 이 재료가 있을 때에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가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4,323불 80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빠르게 치고 올라오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9만 4천원, 팔 때가 75만 6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3,598만 9천원, 2억 3,598만 9천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정도 가면 2억 3,600만원 선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62불 71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3,780원, 팔 때가 10,29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399만 5천원, 399만 5천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5점 가면 거의 400만원을 다시 돌파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82, 마지노 저항선에 거의 붙어 옵니다. 4.2가 넘으면 위험하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 강하다. 지금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면 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가
98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97에서 올라왔다가 98에 턱걸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98로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엔화가 강세 쪽으로 돌아서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원 환율이 지금 현재 1476원 77원. 이놈 환율 이거 비아그라를 빨리 좀 빼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계속 1780원대 돌파했나요? 터치했나요? 78원 85전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하여튼 뭐 연말 결제하고 겹쳐서 아마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켜보시죠. 자, 비트가 아슬아슬합니다. 예, 9만 불대를 버티지 못하고 빠졌다가 지금 어쨌든 진짜 약간의 이제 중기 정도 지금 차트를 봐보면 사실 이 차트를 보면 애매하죠. 예, 애매합니다. 자, 봐볼게요. 회귀 추세선 볼게요. 회귀 추세선을 보더라도 지금 우측으로 서서히 기울이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예. 뭐 지금 제가 추세선 잡아 놓은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급하게 떨어졌다고 봤을 때 이거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죠. 예. 이게 4시간 봉이니까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바닥만 올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상승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앞전에 얘기했죠. 96,000불을 뚫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96,000불대를 뚫고 올라가져야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은데 96,000불은 못 뚫고 있죠. 뭐 전체 회귀 추세에서 보더라도 딱 끝들이가 지금 96,000불 초입에 있죠. 예, 제가 이야기할 때가 이때쯤이니까 96,000불만 뚫어야 여기서 상승을 했으면 상승을 올라갔을 건데 못 올라가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엔캐리 청산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제가 볼 때는 먼저 빠져나갈 것이 비트코인 선물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ETF 선물 쪽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가장 유동성이 강한 시장의 자금부터 먼저 빠져나간다. 이렇게 증시 뭐 지금 미국 이 나스닥 선물 뭐 이런 쪽에서 자금이 상당히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빠져서 일본으로 바로 안 들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골드 실버 쪽으로 그 자금이 몰려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에 이게 4시간 봉인데 비트가 지금 바닥을 또 돌려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합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 보면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예, 시장이 이거는 장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로 치고 빠지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비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이제 얘기에 오늘 아침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을 좀 봐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신중 모드. 이 신중 모드라는 얘기는 트럼프 특유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발언의 스타일을 봐보면 조금만 내년에 중간평가에 승계가 보인다 하면 엄청나게 액션을 취하겠죠. 우리 이제 중간 선거를 넘어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에 상당히 신중 모드다. 그런 얘기는 뭐냐?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중간평가에서 박살이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 재무부에서도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자금을 지금 확보를 해서 유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가 내년 5월달 되면 연준 의장을 교체를 시키죠. 그렇게 되면 가감한 그 금리 인하에 지금 시도를 하겠죠. 예. 그런데 뭐 연준 의장 한 명 바뀐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투표로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결정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형태든 QE 유동성을 많이 풀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한 번에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지금 4.18입니다. 4.2에 근접했죠. 지금 미국 국채가 상당히 혼조스러운 시장이 가죠. 단기 채권에다가 지금 400억 달러씩 지금 계속 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장기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선물 증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유튜브 봐보니까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이 말이 처음에는 이 말인지 저 말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선물에는 한 섹터, 투 섹터 이렇게 이제 정해놨죠.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김장철이니까 배추밭을 이제 공매를 통해 가지고 팔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입찰을 할 것 같으면 증거금이 필요한 거죠. 자, 이 300평 짜리 아니면 200평짜리 이 배추밭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증거금이 200만 원이 필요한데 최소한 이게 입찰하려면 200만 원 내라 이런 얘기죠. 이제 증거금이 200만 원인데 그걸 10% 올린 거예요. 200만 원인데 10% 올리니까 20만 원을 더 이제 돈을 내고 증거금을 내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섹터, 투 섹터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내가 10섹터 할 거야, 20섹터를 들어갈 거야 이러면 10%만 인상하더라도 그 10섹터 들어간 분량의 금액이 모자라도 증거금이 200만 원 10개면 2천만 원인데 2200만 원이 가야 되니까 200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11섹터 할 걸 10섹터 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이 팍 줄겠죠. 그래서 이 하락한 이유가 그런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고점 수익 실현 물량에서 수익 실현 물량도 나오는데 선물에서 수요가 확 줄어버리니까 쭉 떨어지죠. 대체적으로 시장이 가열이 되거나 유동성이 강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증거금을 높입니다. 보통 가열됐을 때 그렇게 증거금을 높이는데 높였다가 언젠가 또 스르르 낮춥니다. 높일 때 이제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만 낮출 때는 시장이 별로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 보증금을 10% 올리면서 입찰을 할 금액이 줄어들겠죠. 자, 이것도 또 나눠먹기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떨어진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CME 증거금을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살짝 조정받았다가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말장에 이렇게 출렁거려 가지고 깜짝 하락해 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건데 증거금 인상에서 그런 부분은 놀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점 수익 물량 뒤에는 조정이 온다.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16일 내일은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나오죠. 이 고용보고서는 뭐 미국 고용시장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소비자물가 11일달 CPI 지수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8일은 유럽은행 금리 결정이 거의 동결을 될 가능성이 많고요. 12월 19일은 정말 중요한 일본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입니다. 0.25% 인상을 할 계획이죠. 그런데 0.25%면은 최종적으로 지금 0.5니까 0.75% 기준금리가 0.75%로 오르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스펙타클하다. 화수목금 긴장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주도 모두 성토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고, 바짝 이번 주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할 수 있게끔, 특히 계획사 하시는 분들 이 차트에서 뗄 수 있으면 눈을 떼지 말기를, 이번 주만큼은 바짝 신경 쓰고 긴장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성토하는 한 주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 회원 가입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